네, 대담한 대담 코너입니다. 정치권의 오랜 속설이자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 건데 충청권에서 1위를 한 후보, 이긴 후보가 결국은 청와대 주인이 된다.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의힘 충남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셨던 홍문표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문표 의원은 4선이시고요. 국회 농해수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별명이 일부에서는 농어촌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도 충청도 지역에서 이긴 후보가 됐어요. 네. 선거 기간 뭐 총평이랄까 그런 거 한마디 소회 일단 짧게 듣고 넘어가죠. 네. 일단 이번에는 그 충청인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충청 대망론, 네. 또 충청의 아들, 이 두 가지 그 선언적인 구호가 상당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청도 분들이 마음이 깊기 때문에 금방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예. 후반전 한 2, 3일 남겨놓고는 예. 많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의원님께 직접 예. 유권자들이 전화를 했다고. 예, 전화가 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것도 뭐 우리 저 있는 무슨 홍성이나 예산뿐이 아니라 네. 충청권 전체에서 전화가 와서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 뭐 이웃을 얘기를 들어보니 될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하는 그 감의 연락들이 네. 꽤 많이 2, 3일 전에 오는 걸 보고 네. 이번에는 확실히 이 충청도 마음이 대통령을 만들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이전에도 본인 선거를 포함해서 여러 번 많이 치러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지역 선대본부장 이름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정치부 모르죠. 기자들이나 알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먼저 홍 의원님 전화번호 알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전화를 해왔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네. 한 지역에서 정치를 좀 오래 한 편이고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농촌 지역이 주로 충청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그 대화를 하고 그런 특강이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를 곧잘 많이 했어요. 유권자나 주민분들과 좀 친숙하게 지내오신 편이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와는 상당히 접목이 쉽게 되는 것을 이제 제 피부로 느꼈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고생하셨고 네네. 이긴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 김부겸 총리 유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보도를 냈는데 바로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 검토한 적 없다 이랬고 김부겸 총리 본인도 상당히 불쾌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기사처럼 즉 조선일보가 정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여권에서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또는 당선인 측 누군가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한번 여론 떠본 것입니까? 전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네, 이거 오늘 지금 홍 의원님 이 인터뷰 반반이라는 거 기사거리인데요. 네. 아침에 받아 써야 되겠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반반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제일 첫째는 윤석열 당선자가 결심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상대, 소위 김부겸 지금 현 총리죠. 그렇죠. 그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중간에는 현 대통령 여권에 지금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양쪽에 뭐 좀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할까?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조심스럽게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중간지대 입장에 있는 나는 김부겸 총리의 지금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확실한 자기 기본적인 스탠스는 협치하겠다. 두 번째는 화합이다. 뭐 세 번째는 야당과 협치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카드는 아주 절묘한 카드를 나는 썼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주 절묘한 카드를 썼는데 아이디어로는 굉장히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김부겸 총리가 예. 선뜻 받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는 숙고허리라고 보고 네. 이게 만약에 이뤄진다면은 협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 한 방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자도 이 부분을 띄우기 위해서 내놨다면은 저는 그건 잘못이고 아주 진정성을 갖고 그렇죠.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다면. 예.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저 김부겸 총리께서는 네.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앞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이 한국 정치가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마디로 당선자와 현재 몸담고 있는 총리가 앞을 위해서, 소위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입장에서 이 정치의 고질병을 두 분이 한번 고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네. 저는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고질병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도 주는 아주 명약 중의 명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넓은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인 건 이해는 하겠는데 네.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부인했고 김 총리도 불쾌하기까지 하다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반응은 나왔는데 아직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정치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짧게 네.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으니까 설령 만약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비교적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총리 유임이 이루어진다고 치고 그렇게 한다고 과연 김 총리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를 누구로 지명할지에 따라서는 국회 인준 과정에서 약간의 좀 어려운 점도 예상은 되지만 그런 점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해서 협치가 곧바로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는 100가지의 수가 있다면은 네. 거기에 한 반 정도,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총리의 이 행동이 카드가?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네. 이것만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카드가 적중하고 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현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총리도 예. 내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일군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행동하면은 예. 저는 한국 정치에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뭐 각 언론 일부나 또는 각 그 캠프에서 네. 뭐 상당히 지금 뭐 격조 높은 부인도 하고 격전 높은 부인. 이런 걸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만 해서 이 부분을 넘어갈 일은 아니다. 예. 저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 협치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면 특정 신문에 한 군데만 나니까 사람들은 흘려준 거 아니야? 또는 그거 떠보기, 간보기 아닌가? 이런 식의 추측을 하는 것도 뭐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사람을 넣고 입장을 밝히거나 해서 좀 형식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정말 의지가 좀 있었다면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거 조선일보가 벌써 자기 정치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사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로는 국민의힘 발로 나오고 있는데 내일 지금 윤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보여요. 윤 당선인이 MB 사면 요청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네. 요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줬다. 그런 모양새보다는 밑에 소위 가계역할하는 실무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오늘 장재원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분이 양해하에 이건 그냥 덮어놓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임기의 카드로 선의적으로 이걸 석방하는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임을 해주고 형식상. 예.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 선언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어느 한 측에서 요청했는데 어디서 받았다. 벌써 이게 좀 균형 감각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대통령이 이걸 갖고 주고받는 그런 정책 상황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형식 논리나 법적으로는 사면권은 현직 대통령의 물론이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누가 건의하고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식보다는 권한을 전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행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뜻인데, 자, MB 사면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론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건 아마 홍 의원께서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네. 국민의 여론조사를 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할 뿐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이 한마디로 고유 권한이에요. 예. 그럼 자기 손으로 형문서에 넣은 전직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소위 풀어주는 그 모습이 난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또 법을 아량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이걸 지금 딴 잣대에다가 적용해서 이걸 풀어야 되냐 안 풀어야 되냐 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는 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는 대통령이 그 많은 고유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네. 임기 안에 전직 대통령이고 또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눈에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도 같이 좀 대통령 임기 전에 푸는 것이 사면을 하는 것이 전 큰 틀에서 좋다고 봅니다. 네. 국가의 형사 처벌권과 정치적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타협 이렇게 정치적 결정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선택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또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도 하니까 누구의 건의나 요청 또는 정치적 압력, 더군다나 선거 이긴 측이 보수 정당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새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에 맡기되 사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물론 뭐 여론 이런 거는 참고만 하면 된다고는 했는데, 네. 이렇게 사면을 임기 말에 하고 그러면은 국가 형사처벌권이 또 어디까지 유효한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대장동 특검, 이것도 사실 당선인 측으로 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후보 측으로 보나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팩트가 덜 밝혀졌고, 그래서 전모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 인식을 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 이런 것들이 제발 좀 명쾌히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지금 두 당의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그때 상설 특검이냐, 요번을 위해서 새로 특검을 임명하느냐, 이건데 지금 야당에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지금 대장동 특검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고른다면 뭡니까? 이제 대장동이라는 자체가 지금 실체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90%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자체에서 소위 여기에 실질적인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내가 설계자다 하고 얘기한 게 이재명 그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만 저는 조사를 해서 네. 사법 처리하면은 이 문제는 풀어진다고 보는데, 설계자. 예, 설계자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걸 그 전에 무슨 뭐 저 부산의 저축은행이니 왜 이쪽으로다가 이제 끌고 들어가서 예. 이 문제를 같이 연결해 갖고 소위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이건 풀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선거 기간 중에 윤 당선인도 그거 함께 하자. 나 작년부터 그거 다 모든 걸 함께 하자고 말을 해왔다라고 TV 토론에서도 밝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윤 단성인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때 당시 있었던 거라면은 이거 저 우선 선의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 문제 이거 먼저 하면서
그 문제가 있다라면 그건 또 추가로 할 문제지. 예.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됐거든요. 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부터 이제 꺼내놓고 이걸 뒤집어서 이제 재단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정황이나 또는 증거로 놓고 봐서 네. 어쨌든 네 분이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예. 세 분이 지금 자살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설계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놓고 예.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조짜도 나오질 않고 그냥 회피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로 흘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자는 네. 요번에 이 나왔었던 현실 실체를 놓고 그리고 뭐 부산 저축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그러면 순서대로 하자. 근데 알겠습니다. 그 순서에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닭과 달걀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정치적 비중을 갖고 계신 홍 의원님조차도 그 생각을 고수하신다면 결국 대장동 특검 속시원이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착수조차도 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듭니다.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네, 힘들다. 예, 단지 이 문제를 빨리 진행을 하려면은 예, 윤석열 당선자가 네. 아까 선호가 뒤바뀐 이 문제를 예. 우리 이제 여야가 절충을 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당선인이. 예, 그렇다면은 우리 측의 이제 협상이나 그쪽의 협상이 예, 야 이게 달걀이냐 계란이냐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예. 이 국민 솔직히 우롱하는 거고 국민 결국 실망시키는 거니까 이러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하자. 예, 해서 1단계로 대장동 지금 문제 이미까지 나타났던 거 그거 그다음에 그 뒤로 또 후속타에서 네. 뭐 저축은행 문제가 예. 있으면 하고 예.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데 타협이 된다면은 네, 나는 지금 임기 전에라도 예, 이 문제는 착수해서 그런데 이제 과정을 놓고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예. 그러니까 5월 8일, 9일까지. 9일까지는 네. 사실 이게 무리라고 봅니다. 아하, 예. 이제 정치적으로 하나로 이슈를 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되길 저는 원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니까 네. 뭐 명분을 지금 걸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정치적 어떤 자기들 어떤 지금의 실수를 또 잘못된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걸 카드를 꺼내놓고 계속 이걸 떠든다면은 저는 또 하나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참 협치가 말은 좋은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갖게 됩니다만 민주당 측도 양보 또는 모종의 결단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출건을 포함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좋다. 지금 내가 당선인 신분이지만 특검이 출범한다면 나는 기꺼이 수사 응하겠다. 이런 선언적 태도 이게 함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특검 지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은 생각이 달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네. 지금 당선인자가 예. 지금 말씀은 그와 같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선인은 예, 법적 절차가 있고 예. 어떻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의 해야 할 것들을 예. 지금 소위 신임 대통령이 예. 당선자가 하기는 저는 무리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타협을 하면은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타협 자체가 어려워 보이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국민을 우리가 직시한다면은 예. 이건 당연히 모든 수사도 그렇고 이 일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뒤바뀌어 놓고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만 얘기한다면은 네. 그건 저는 이 일의 순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내일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네. 오늘 시간이 돼서 같이 모셨으면 딱 좋았겠지만 네. 오늘 홍 의원 말씀하신 거 잘 정리를 해서 내일 민주당 입장 또는 김두관 의원의 입장도 들어보고 네. 두 분 사이에 뭔가 접점이 있을지도 한번 이틀에 걸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쯤 하고요. 네. 시간이 3, 4분 좀 요즘 바쁘셔서 네, 떠나셔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를 수도 네.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고 국민의힘이 주요 선거 전략으로 채택했던 세대포 이론 그리고 남녀 갈라치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단답형으로.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반성할 필요가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선거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KBS에서 그걸 봤는데요. 네. 저는 반성이라고까지는 조금 표현이 좀 지나치고 그러면 신중한 재검토. 신중한 그런 재검토나 신중한 어떤 언사가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저께죠. 기자문답 과정에서 또 한 번 강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혔고 흔들릴 수 없는 공약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이론이 좀 나오고 있고 여성계나 민주당에서는 사뭇 그와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여가부 폐지, 이거 정부조직법 고쳐야 되는데 국회 잘 통과할 것 같습니까? 저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네.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에서의 여가부 폐지는 이 정책적인 아주 큰 아젠다였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당선자가 바라고 있는 소위 정책적 아젠다는 저는 실천하는 것이 좋은데 네.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네. 결정하는 이 과정은 저는 쉽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럼 묘안이 없을까요? 국회에서 이거 통과 안 되면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묘안은 협치입니다. 협치. 네. 협치는 지금 어려우면서도 네. 이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협치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오늘 이 인터뷰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홍 의원님께서 풀어놓고 가셔야죠. 아니, 여기 제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 주장하고 네. 양쪽 주장을 잘 믹사해서 다음에 그러면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의 적당한 파트너분과 한번 여기서 시간 좀 넉넉히 잡고 토론 같은 걸 해서 협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느 게 포인트인지 이런 거 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면 나와 주시고. 네네, 그렇게.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네. 사선이시고 예산 홍성 지역에 뭐 맹주처럼 되어 계시는데 농해 수위 정책에 대해서도 또 일가견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시고 윤석열 내각 첫 번째 농해 수위 장관 가십니까? 아니면 충남도지사 출마하십니까? 글쎄, 그건 상당히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왜 어려워요? 가장 쉬운 질문. 우리 인수위원회가 네. 우선 마련되고, 네. 이제 당이 지금, 우리도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는 상당히 소위 순서가 뒤바뀐다고 보고 역시.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은 네. 그때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사 출마의 생각은 있으시군요. 먼저 말씀 꺼내기는 좀 난처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모셔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